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25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 환자가 어울리고 있는 일당의 진짜 문제는 순전히 기독교적이라는 데 있다. 물론 각자 관심사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은 여전히 순전히 기독교란 말이야. 우리의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린지 알겠지?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나치 독일의 신질서, 기독교와 신유의 역사, 기독교와 심령 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같은 걸 찾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 앉히거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 이 말이야. 이 감정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만들어낸 가장 값진 열정이다. 이 감정이야말로 종교에서는 이단을, 조언을 할 때는 어리석음을, 결혼 생활에서는 부정을, 우정에서는 변덕을 일으키는 원천이지.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인지라 현실을 연속적인 형태로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현실을 많이 경험하려면 그만큼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게야. 이것은 곧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이 먹는 걸 즐기듯이 변화도 즐기게 해놓았다. 그러나 먹는 것이 그렇듯이 변화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하니까 불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균형을 맞춰 놓은 게야. 그리고는 변화와 불변을 결합함으로써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이 두 취향이 다 만족될 수 있도록 고안해 두었지. 인간에게 사계절을 주되 그 계절이 해마다 다르면서도 같게 해놓은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봄은 늘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오래된 주제의 반복이 된다. 원수는 자기 교회에도 영적인 해를 주었는데 그건 역시 금식과 축제가 번갈아가며 바뀌면서도 동시에 해마다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지. 그러나 우리는 먹는 즐거움만 따로 부풀려 탐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변화가 주는 자연스러운 즐거움만 따로 뒤틀어 완벽하게 새 것만 원하는 욕구로 바꾸고 있다. 이 욕구는 전적으로 우리 작품이야. 혹시라도 우리가 이 임무를 게을리한다면 인간들은 올해 1월에 내린 눈송이와 오늘 아침의 해돋이와 이번 크리스마스 플럼 푸딩 앞에서 새로움과 친숙함을 동시에 맛보며 만족할 뿐 아니라 황홀감까지 느끼게 될걸. 우리의 교육을 제대로 받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꼴을 좀 보거라.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도토리놀이에서 돌멩이 치기로 제철놀이를 바꾸면서도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만이 리듬과 상관없는 부한한 변화의 욕구를 보존할 수 있는 게야. 이 욕구는 여러모로 유익하다. 무엇보다 욕망은 증대시키면서 쾌락은 감소시킬 수 있지. 새 것이 주는 쾌락이란 본질상 그 어떤 것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지배받기 마련이거든. 게다가 지속적으로 새 것을 경험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욕이나 불행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불러올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욕구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무해한 쾌락의 원천은 더 빨리 고갈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원수가 금지하는 쾌락으로 나아가게 되지. 예를 들어볼까? 우리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질색하는 마음에 불을 지름으로써 예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이 덜한 물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저급 예술과 고급 예술과 할 것 없이 새롭고 더 새로운 것, 과도한 선정성, 부조리, 잔혹성, 교만 속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져들고 있거든. 마지막으로 새 것을 찾는 이 욕망은 유행이나 풍조를 창출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사상의 유행을 이용하면 진짜 위험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지. 각 세대마다 가장 덜 위험한
악은 반대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퍼뜨리고 싶은 악에 가장 가까운 미덕은 찬성하도록 유행의 구호를 몰고 가면 된다고. 홍수가 날 때는 소화기를 들고 설치게 하고 배가 침몰할 때는 배전까지 물이 들어온 쪽으로만 몰려들게 하는 게 우리 작전이야. 인간들이 모조리 세속화되고 열정이 식을 때에는 열정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폭로하는 사조를 유행시키고 1세기쯤 지나 사람들이 모조리 바이런식의 감상에 빠졌을 때에는 단순한 오성의 위험을 부르짖도록 유행을 바꾸어 버리는 게지. 또 잔인한 시대에는 감상을 경계하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시대에는 체면을 경계하게 하며 선정적인 시대에는 청교도주의를 경계하게 한다. 인간들이 죄다 노예 내지는 폭군이 되려고 안달나 있을 때에는 물론 자유주의를 최고의 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나 무엇보다 큰 승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질색하는 이 감정을 철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지식인들의 헛소리를 통해 의지의 타락을 강화시킨 것이다. 근대 유럽 사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화론적, 역사적 특징은 이 점에서 아주 유용하지. 원수는 상투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인간들이 행동을 하기에 앞서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던지길 바라지. 이를테면 옳은 일인가, 신중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따위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대신 우리 시대의 전반적 조류에 부합하는 일인가, 진보적인 일인가, 반동적인 일인가, 역사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를 질문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필요한 질문들은 무시하게 될 게다. 물론 이런 건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야. 인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뿐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이란 게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자기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들은 오히려 미래에 기대어 지금 선택을 내리려고 들지. 그 결과 인간들이 이런 진공 상태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살짝 침입하여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행동을 하게 만들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야. 게다가 우린 이미 큰 일을 하나 해놓았다. 한때 인간들은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변화를 구분할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식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불변하다라는 기술적 형용사를 정체되다라는 좀 더 감정적인 형용사로 바꿔버렸거든. 우리는 미래란 선택받은 영웅만이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인간들을 훈련시켜 놓았다. 물론 실제로야 직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1시간당 60분의 속도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말이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